고민 상담 해결사, 부동산 전문가 이윤환 대표, 이그린 투자연구소 대표, 서울시 뉴타운 공인중개사 사무소 총괄 대표,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저서까지 이윤환 대표는 부동산 전문 분야에서 확실한 해결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황의 시기, 명철한 판단력과 분석력으로 시청자들을 위한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이윤환 대표를 지금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경아입니다. 자, 오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25% 인하됐습니다. 지난해 8월과 10월 그리고 지금까지 세 번째 인하인데요. 기준금리는 1.75% 사상 처음으로 1%대로 떨어졌습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부진한 실물 경기 회복세 그리고 주요 국가들의 통화 완화 정책이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 소식에 건설주들도 기대감이 반영돼서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부동산 전문가들도 우선은 부동산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점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과 함께합니다. 오늘 이윤환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좀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죠. 네, 자, 지금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일단 긍정적으로는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환경을 에워싸고 있는 부분은 경제입니다. 지금 기준금리 인하라는 건 사실은 경제 활성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시장에 그 돈을 좀 더 푸는 효과, 또 여러 가지 금리가 인하 때문에 또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대출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더 유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는 듯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한다면은 또 경제가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돈 씀씀이에 대해서 유동성 자금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시장에 이렇게 많이 노출되는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긍정의 효과도 있을지 모르지만 반대로 전체적인 부동산 경제 시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부정적인 요인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세미나 때 누누이 얘기를 했고요. 제가 3월에서 4월 반드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일단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부동산 시장이 지금 탄력을 더 받아서 움직이기보다는 지금부터 출발한다면 여름 비수기로 조금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쨌든 이거를 내가 금리 인하라는 부분에 경제가 미치는 파장을 고려를 해서 살 것인지 뭐 팔 것인지 이런 부분을 타이밍을 잡는 요소로 삼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세미나에 오셔서 이런 그 금리뿐이 아니고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읽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확신을 갖고 이렇게 시장을 들여다보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으니까요. 세미나에 많이 좀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똑똑한 부동산 투자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위해서 전화번호 먼저 안내를 해드릴게요. 02797-0300, 02797-0300번으로 전화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고민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매수, 매도, 그리고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이밍이 어떤지 좀 궁금하실 거예요. 자, 이런 분들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797-0300번으로 전화 열어놓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점들 궁금하세요? 네. 성파구 신천동. 네. 네, 장미 1차 28평형을 구입을 할까 하는데. 네. 예, 이거 향후 해도 될까, 아니면 하면 얼마나 갖고 있어야 될지 그게 궁금하고요. 네. 예, 강서구 가양동. 네. 도시개발 9단지 2차 18평형을 갖고 있는데,
예. 이게 언제쯤 팔면 될라나 싶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매수와 매도 질문을 한번 해주셨어요. 송파구 신천동의 장미아파트 매수 계획 갖고 계시는데, 자, 여기 거주 목적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한 몇 년은 저기 했다가 나중에 한 2, 3년 뒤에 우리가 살까 싶어서 네. 그걸 할까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들 이은원 대표님과 상담 나눠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가지 잘 보고 고민. 있습니다. 아, 네네. 두 가지 고민이네요. 자, 일단은 네. 사는 거, 즉, 신천동의 잠실, 장미아파트 일자 28평을 사도 괜찮냐? 네. 일단 전세 끼고 사놨다가 2, 3년 후에 입주를 생각한다는 거는 결국은 앞으로 좀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미리 좀, 사두는 게 좋을까 아닐까? 요게 이제 첫 번째 질문 내용이고요. 네네. 두 번째는 저쪽 가양동의 도시개발 아파트 9단지 18평을 갖고 계신데, 네. 요거를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냐? 요게 이제 질문 두 가지잖아요. 네네. 우선 답변부터 말씀을 드리고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장미 아파트 28평보다는 네. 차라리 파크리오라든지 잠실 1, 2, 3, 4단지에 25평짜리 아파트를 사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도시개발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네. 일단은 그 가격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그 전형적으로 그냥 계속 그 금액으로 유지될 게 뻔하니까 네. 전세 놓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매도를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싶어요. 여기보다 더 전망 좋은 데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부연적인 설명은 이 지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자, 일단 목소리가 지금 많이 다운되셨어요. 생각하신 거하고는 조금 이렇게 실망이다. 아, 이거 큰일 났네. 잠미 아파트 막 계약하라고 이거 상담 네. 듣고 나서 네. 막 계약으로 나서려고 했다가 제가 브레이크를 딱 거니까 지금 조금 걱정스러우실 것 같은데, 네. 자, 일단은 좋은 여건은 이겁니다. 일단 그 잠실 롯데월드가 지금 한참 준공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쯤에 이제 준공이 된다고 한다면 일단 여기에 많은 그 실수요자, 이주세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조금 좋지 않겠느냐. 그건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잠실 아파트가 갖고 있는 부분에 장점이 있다면 일단은 그 장미하면 기본적으로 평가되는 어떤 그 인식 차원에서의 고평가된 아파트 한강변이고요. 또 이 잠실 근처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생활 여건으로 본다면 굉장히 그 장미 아파트가 굉장히 좋다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일단 장미 아파트가 79년에 입주한 아파트예요. 1차 입주 합쳐서는 3,000세대가 되고 자 대단지이고 이렇게 79년도가 되니까 재건축을 바라보고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자, 근데 재건축을 하려면은 일단은 대지 지분이 몇 평이냐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혹시 그 대지 지분 28평짜리 몇 평인지 아세요? 그건 잘 몰라요. 그래요. 여기가 대지 지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게 옆에 그 잠실 주공 5단지 있죠? 네네.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대지 지분이 좀 큽니다. 대체적으로 한 25평 정도 되는데요. 네. 장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거기에 비해서는 반 정도, 한 12평에서 15평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을 됐을 때 내야 하는 추가 분담 금액이 과도하게 잡히다 보니까 현재 매입하는 금액 플러스 알파 되는 금액으로서 과연 사업성이 있느냐, 즉 나한테 얼마만큼 이득이 돼야 되냐라고 본다면은 그렇게 크게 이득될 만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즉 지금 또 79년도 입주된 아파트가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에 내가 입주를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근처에 최근에 지어진 파크리오라든지 잠실 1, 2, 3, 4단지에 비해서는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네. 그 열악한 환경을 감수하고 얼마만큼 재건축까지를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10년이 더 기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현재 모습에서 출발했을 때 보면은 조금 투자 가치적인 측면하고요. 실제 내가 거주적인 측면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나한테 이득되는 거는 별로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잠실 파크리오 같은 경우 금액이나 지금 잠실 28평 금액이나 그게 그다지 크지 않거든요. 별 차이가 크게 없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잠실 파크리오를 산다고 한다면 지금
전세 비율도 굉장히 높아요. 이 장미 아파트에 비해서. 장미 아파트는 전세 비율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전세입자 측면에서 내가 이 집을 전세 말고 집을 살까라는 구매력이 앞서야 되는데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는 없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장미 아파트가 지금 시세보다도 공공행진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단지 지금 제2롯데월드 입지에 의해서 실수요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의 반등은 기대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요게 약간 오르는 거에 비한다면 차라리 실거주 목적인 분들이 더 많이 유입되는 이런 파크리오나 1, 2, 3, 4단지 같은 경우 25평짜리가 더 유리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28평 면적이 좀 더 크더라도요. 차라리 이거 25평이나 26평이 훨씬 더 인기가 좋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오히려 좀 방향 전환을 해서 구입해 보시면 어떨까? 실거주 목적이니까요. 그렇게 첫 번째 답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목소리가 너무 작아지셨어요. 큰일 났네. 자, 볼게요. 자, 예. 지금 또 하나는 가양동이죠. 네. 네네. 자, 가양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앞으로. 네. 맞나요? 네, 가양동. 제가 잘못 쳤죠? 네. 자, 송파구에서 가양동까지는 사실 좀 거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좀 투자를 생각하고 네. 계시는데도 굉장히 넓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일단은, 실거주 목적으로, 장미 아파트는 괜찮긴 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신축이 더 낫다는 측면이고요. 도시계열 아파트는 지금 전세 놓고 계신 거죠? 아니요, 거기 우리 딸이 살고 있어요. 아, 살고 계세요? 네네. 자, 일단 근데 지금, 살 때보다 네. 예, 이제 겨우 살 때 가격이 이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예. 살까 싶어갖고. 가격이 이렇게 조금, 하다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좀 네. 회복이 됐죠? 네네. 네, 최근 들어서. 자, 일단은 회복된 그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전세 수요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9호선, 여기가 지금 가양 9단지가 중미역 근처죠? 예예예. 예, 요 근처고. 가까워요. 네. 9호선을 통해서 이제 출퇴근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주거비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전세 수요자들이 아 그래 네. 이쯤 되면 집을 사자라는 측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소나마 금액이 조금 오른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아무 때나 팔면 되는 거예요, 빨리? 그러는 게 일단은 지금 기대치는 마곡이거든요. 네. 자 마곡지구가 내년부터 이렇게 속속들 입주를 하면서 네. 여기 인구가 유입이 된다면 아무래도 그 이쪽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네. 일단 실질적으로 내가 구매력이 높은 거는 마곡지구 내에 있는 신축 아파트 또 이 근처에 있는 노후되지 않은 그런 아파트가 많이 몰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 또 이미 마곡지구 근처에 있는 요 그 등촌동이라든지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지금 올라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가격이 다소나마 약간 올랐다는 거는 마곡지구된 영향권에서는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약간 가격이 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그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일단 전체적인 그 상황에서 봐서는 지금 전세입자가 이제 그 매매로 전환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인기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매수세로 전환이 되고는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평형 구조가 지금 18평 이하잖아요. 네네. 소형평으로만 돼 있고 또 가양동의 이미지 자체가 부촌이라기보다는 서민 아파트라는 어떤 색깔론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제 내가 구매력으로 봐서는 이쪽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쪽으로 더 발길이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게 즉 내 집값이 올라가는 데는 한계 부딪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좀 매도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싶거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예. 지금 대구에 네. 수성구 범어삼동 네. 네. 범어 2편한 세상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거 10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네.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시기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싶어서요. 일단은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공급량이에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게 된다. 네. 하게 되면은 그때 나오는 물량도 많게 되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새 아파트 단지 여기 하나만 지금 입주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한 2년 정도 놔둬도 괜찮고요. 네. 근처에 여기저기 이것 말고도 입주되는 물량이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입주 시점 전쯤 해서 하거나 아니면 그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매도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지금 일단 대구라는 전체적인 지역이 분위기가 가장 작년 한 해 가격이 좀 많이 올랐던 분위기가 있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그 분위기에 태워서 이렇게 파는 게 낫지. 좀 시간 지나면은 부산도 그랬듯이 좀 가라앉게 되거든요, 대구도. 예. 그래서 가능한 좀 빨리 좀 매도를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더 자세한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나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수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고민 상담 나눠보겠습니다. 02797-0300번이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청자분 빨리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점들 궁금하세요? 예, 집을 좀 구입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네네. 용산구 원효로 일가의 29-39에 빌라를 봤는데요. 네. 빌라가 신축이긴 한데 5층이라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좀 망설여지고요. 네. 그래서 아파트를 봤거든요. 네. 분당구 정자동에 정든마을이라 그러나 거기 동아 2차를 봤어요. 네. 작은 평수요. 20평짜리. 네. 예, 이거를 구입을 해도 괜찮은가? 아, 자, 용산 쪽에 있는 빌라, 그리고 분당에서는 아파트를 각각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실거주 목적이신가요? 한 2년 정도 새에 있다가 거주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용산구와 분당에 대해서 조금 각각 다른 전망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대표님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멀리 지금 용산 그리고 정자동 이게 좀 전혀 이제 좀 다른 색깔인데 네. 자, 일단 지금 번지를 찍어 보니까 용산이요. 네. 지금 이쪽 남영역하고 효창공원역 사이에 이렇게 있거든요. 예, 예. 자, 요 위치인데 신축 빌라인가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방이 몇 개고 그 평형이 몇 평이죠? 방이 3개예요. 방 3개. 예, 방만 이렇게 3개, 거실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네네. 다른 거는 별로 없어요, 볼 게. 전용 면적은요? 전용 면적이 한 18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8평형에 지금 네. 매매 금액은요? 매매는 2억 9천이요. 자, 2억 9천이고요. 네. 자, 이거를 실거주 목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아니, 전세 끼고 살 생각을 했거든요. 전세가 얼마죠? 전세가 2억 5천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2억 5천이다. 2억 4천에서 5천 정도로 보더라고요. 2억 4천에서 2억 5천이 전세 금액이 될 것 네. 같다. 자, 일단 용산이라는 곳이 지역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용산이 뭐 나쁠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용산의 어떤 투자적인 개념 또 나중에 실거주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는요. 어떤 개발에 대한 이슈라거나 뭔가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조금 소화할 때, 즉 실거주자냐 아니면 투자자들이 내 물건을 사고자 한다면 원룸이라든지 투룸 쪽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개념적으로 봐서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용산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시세는 그다지 높지 않거든요. 특히 이쪽 효창공원역하고 공동역 사이에 보면은 이 마포 도화동이라든지 도원동 같은 경우에 아파트들이 상당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저평가돼 있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2억 9천이라는 빌라, 신축 이런 부분이 과연 이게 역 근처도 아니고요. 주거지로서는 굉장히 골목골목을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실거주 목적으로 이렇게 2억 9천을 살려는 분들이 얼만큼 많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나중에 제 매도를 할 경우에 잘 팔려 나가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궁금증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근처는 일단은 원룸 같은 경우를 특징적으로 뭐 투자 겸 거주겸 뭐 거주겸으로 이렇게 사기는 어렵지만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새가 잘 들어올 수 있는 숙명여대 근처에 있어서의 원룸 같은 경우거나
아니면 호창공원역 근처에 있어서의 원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유리할 것 같고요. 네. 투룸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임대가 잘 빠져나갈 거고 또 어떤 그 임차 수요자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거 그리고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일단은 이렇게 특징적으로는 숙대 근처라든지 호창공원역 근처 아니고서는 일단은 조금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불리하진 좀 이렇게 이거에 원룸 투룸보다는 밀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아, 예. 그래서 2억 9천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 강남권이라든지 이쪽에 이제 투룸 빌라가 더 유리할 듯해요. 네. 향후 전망을 봤을 때. 그래서 네. 이쪽 지역의 대상처는 원룸 투룸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답변을 우선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궁금하신 게 이제 정자동이죠. 네. 자, 그러면 정자동으로 또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일단 정자동은 또 이번에 아파트를 보고 계셨어요. 네. 네. 자, 매수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자, 일단 분당 네. 정자동 네. 하면 지금 보신 곳이 여기입니다. 지금 정든 마을이고요. 예, 예. 여기 정든 마을 끝에 이렇게 동아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작은 20평대를 보신 건데 네.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가 장점이 있다면 정자역을 주변으로의 이 아파트에 대한 어떤 실거주 수요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해요. 네. 자, 근데 이게 93년에 입주를 한 아파트일 겁니다. 네, 오래됐어요. 예, 그러면 그런 아파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나중에 미래 가치로 따지면 재건축이라 리모델링이라 이거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세 가치 상승분이 조금 부족해지냐면 일단 지금까지 정자역을 중심으로 있는 아파트들은요. 이 판교가 들어서고 판교의 그 테크노밸리에 계속해서 업체들이 입주를 하면서 이 근처의 교육 환경, 교통 환경, 거주 환경을 따졌을 때는 판교와 이 분당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가격이 아름아름 올랐다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조금 더 선택을 했을 경우라면은 한 2년 전이나 3년 전에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다만 몇 천이라도 가격이 지금 올라 있는 상태예요. 네. 자, 그러면 조금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앞으로의 전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 지금 정자역에서 지금 강남역까지 이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황금 노선이에요. 지하철역으로 보면 강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빠른 시간 내에 또 강남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정자역으로 이어져 있는 이 신분당선이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저쪽 동천동을 건너서 광교 쪽으로 수지를 건너서 넘어가거든요. 네. 자, 그랬을 경우에 여기 있는 수요자들이 그 출퇴근을 목적으로 한 경우라면은 이 광교 또 수지 이쪽으로 해서 수요층들이 분산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수요층들이 몰림 현상으로 다가와서 가격이 올랐다면 앞으로는 신분당선 개통에 의해서 이 근처의 수요자, 서울로의 출퇴근 수요자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교통 환경에 좀 놓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이 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거 하고요. 이쪽에서도 노후된 아파트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겠죠. 이쪽에서의 되도록이면 좀 신축 아파트, 아, 예. 최 한 10년 안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더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자, 그래서 여기를 들여다보시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좋은데 이왕이면 집값이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가치가 있는 곳을 좀 겸 거주 겸 이렇게 하시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얘기대로 좀 수서 쪽에 이거나 아니면은 요 아래쪽으로는 오리역 밑에 해서 이제 죽전이 있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이왕이면 좀 새 아파트 기조로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요즘 트렌드는 분양시장이 워낙 좋은 이유는 새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노후된 아파트의 단점을 커버하기에는 수요층들이 이렇게 새 아파트로 분산될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새 아파트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시세가치 상승분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전세 비율도 여기가 대략 한 70%에서 75%라면 아까 얘기한 새 아파트 기준 죽전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요. 거의 전세 비율이 85%까지 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오리나 죽전 오리역 아래쪽 죽전 쪽이거나 아니면은 저쪽 그 동천이나 풍덕천 동에 이제 수지 쪽에 거기도 마찬가지 20평대 아파트를 좀 들여다 보셔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답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분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지금 두 시청자분 모두 매수 관련 질문을 주셨어요. 이렇게 투자 계획 갖고 계신 분들, 이제 매수를 언제 하면 좋을지, 매도를 언제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더 좋은 정보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세미나 일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을 위한 소액투자처 바로 알기란 주제로 이윤환 대표와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고요. 2호선 강변역 1번 출구 테크노마트 10층 RTN 교육원에서 진행됩니다.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02-797-0300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세미나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자, 시간과 장소가 바뀝니다. 월요일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입니다. 7호선 노년역 8번 출구 이니빌딩 3층에서 진행되는데요. 참석 원하시는 분들 02-797-0300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내가 가진 부동산에 대해서 점검을 받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 투자 계획 갖고 계신 분들 어떤 식으로 투자하면 좋을지 감이 좀 안 선다 하시는 분들은 세미나 참석하시면 좀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미나 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나요, 대표님? 자, 일단 제가 판서를 통해서 간략하게 세미나에 대한 내용을 미니 세미나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죠. 네. 자, 이게 뭘까요? 이게. 곡선이죠. 같은데요. 네. 자, 부동산은요, 이런 곡선을 항상 그려갑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렇게 저점에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고점에 있을 것이고, 이제 부동산 지역마다 또 종목마다 다 틀리죠. 네. 예, 그래서 제일 부동산 투자를 잘한다라는 분들은 이때 사서 이때 파는 거예요. 예, 제일 쉽죠. 자,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예요. 네. 자, 이게 현재라면은 현재에서 출발해서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하면 잘 이룰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모름지기 공급이라든지 또 심리라든지 이런 게 가격 결정 요인은 중심이 돼 있어요. 자, 이거 말고도 지금 금리라는 부분도 언급을 했지만 제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이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또 환율이라든지 또 아까 얘기한 금리라든지 또 주가라든지 또 물가라든지 또 통화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들이 다 경제 관련된 용어들이 하고요. 네. 특히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매일 등락을 반복을 하죠. 그렇죠. 또 주가 같은 경우도 등락을 반복을 합니다. 자, 이런 거에 따라서 부동산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서도요,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될 것 같아 해서 그 연결고리만 찾아가게 된다면 재미나거든요. 그래서 예측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부동산에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이 세미나 강의 내용들을 앞으로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그런 데서 내가 이제 연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세미나에 오시게 된다면은 재미난 거죠.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될 것 같아. 예, 평상시에 돌아가셔서 뉴스를 보면서 이런 그 어떤 경제라는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하고 관련돼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은 너무 재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런 진단을 잘 하게 되면은 얼마나 좋아요. 다 돈이 되는 네. 그런 부동산이 될 것이고, 이게 좀 내가 스스로 판단하기 미흡하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자문을 얻고 어떤 식으로 투자해서 어떤 식으로 정말 재테크를 잘해서 돈이 좀 돼야 될 거지, 앞으로 미래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이거는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든 어떤 통해서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함께하는 부분이 많게 되니까요. 세미나에 많이 오셔서 조금 들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재미난 어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읽어가는 그런 어떤 그 무대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세미나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들으시고요. 일단 세미나가 시간과 장소가 각각 달라서 좀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화면으로 세미나 일정 나가고 있으니까요. 시간, 장소 헷갈리지 마시고 잘 체크하셔서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부동산 상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02797-0300번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점들 궁금하세요? 네, 저는 남양주시 진건읍 산흥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1단지 아파트, 네. 평수 15평 되는 25년 된 노후된 아파트를 올해 2월에 매수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재건축을 바라보고 재테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시기는 한 5년에서 7년 정도를 보고 있긴 하는데, 네. 이 지역에 그린벨트가 또 안 풀린 곳도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호재는 어떻게 되는지, 또 그린벨트가 풀려야 또 층수 제한 같은 것도 또 완화가 된다고 해서요. 네. 그래서 이 주변에 또 향후의 전망도 좀 알아볼 겸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남양주의 주공아파트 현재 재건축 투자로 매수를 하셨는데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뭐 매도 타이밍도 좀 궁금하실 것 같고요. 네, 자세한 내용들 이은환 대표님과 상담 나눠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남양주 진건읍 사릉역 근처에 있는 주거아파트를 네, 투자 겸 해서 이렇게 소형 평형을 이렇게 사놓으셨는데, 네, 자,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죠? 네, 제가 네.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 지금 계신 곳이 경춘선이죠. 그래서 사릉역 근처에 이 진건읍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자, 볼까요? 자, 이렇게 보니까 진건읍 앞에 이렇게 주공아파트가 놓여져 있어요. 네. 자, 지금 이 주공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네, 자,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요, 두 가지예요. 사업성이 있느냐, 또, 사업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거든요. 네, 자, 우선 사업성을 봤을 때는요, 과연 조합원이 현재 모습에서 추가 분담금을 얼마 내고, 그리고 몇 평을 받게 됐을 때, 나중에 시세에 대한 이익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재건축되는 부분의 사업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자, 일단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재건축의 사업성이 있느냐 놓고 본다면 이 근처에 새 아파트가 되어진다면 얼마만큼 많은 분들이 새 아파트를 사기 위해 들어오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점이에요. 네네. 근데 일단 이 근처에 지금 진건 쪽에 있는 그 아파트에 대한 어떤 인기도 측면에서는요. 일단은 이 앞쪽에 위치한 별내 신도시라든지 남양주 쪽에 있는 보금자리라든지 또 갈매 뭐 이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보다는 거리상 서울에서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인기도 측면에서는 조금 그다지 높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 예측이 되는 거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런 주공아파트 단지가 평당 금액이 예를 들어 얼마다라고 평당 1,000만 원이다 아니면 1,300만 원이다 이 정도 되어졌을 때 사업성 측면에서는 제가 보는 견지에선 이쪽 토지 가격이 워낙 좀 저평가돼 있고요. 서울권에 비해서는. 네. 그리고 향후에 아파트 시세도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는 금액, 추가 분담금으로 내는 금액만큼이 다 차지하는 일반 분양 시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두 가지, 사업성 측면, 사업 기간 측면을 둘 다 고려를 한다면 사실은 여기는 재건축 때문에 투자에 대한 개념으로 들고 가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네.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기가 작은 소형 평형을 갖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게 뭐 대략 1억 초반 정도 될 거예요, 금액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월세를 놓는다면은 뭐 한 1,000에 뭐 40이나 50 이 정도 되거든요. 네네. 전세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한 6천만 원 정도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여기에 네네. 내가 전세 7천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7천이에요. 네. 자, 그러면 어찌됐건 만약에 한 1억 1,000이라고 시세를 봤을 때는 자, 지금 7천이니까 한 4천 정도 투자된 부분이고요. 또 월세를 놓고 간다면은 기본적으로는 대략 한 뭐 9천에서 1억 정도는 투자되는 금액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상태에서 향후 이런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시간만 길어지고 나중에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몰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면 사실 들고 갈 이유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입한 지가 네. 2월에 구입을 했거든요. 올 2월에요? 2월에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네. 여평수가 15평이 있고 13평이 있는데 저희는 15평이에요. 네네. 평수가. 예. 지분은 17.2평이라 그러고요. 지분이 이제 17평. 네. 예. 산흥역 바로 옆에는 첨단 산업단지가 2008년에 지금 들어오는 걸로 바로 그쪽 앞에가 네네네.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저희 나라에서 한 6군데인데 거기가 지금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쪽 주변이 상권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아예 허허벌판이 아니고, 네. 그다음에 학원가나 초중 고등학교가 다 전부 다 밀집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월세나 전세도 없어서 못 나갈 정도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렇군요. 25년 정도 된 아파트긴 자, 한데, 또 일단은 외부, 예. 구입하신 지가 얼마 안 됐고, 일단 잔뜩 좀 기대라는 측면에서, 네. 정말 나중에 이제 재건축이 되어진다면 이라는 가정을 놓고 이렇게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분위기가 이 산흥역 근처가 좀 좋아지는 분위기 있다고 손 치더라도요. 네. 지역 여건에 힘을 얻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대세예요. 대세적인 네. 측면에서 과연 이렇게 앞쪽에 나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다면 또 서울로 출퇴근을 목적으로 하신 그런 단지들이 있다면 사실은 이거는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역 분위기에 의해서 지금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거지 전체적인 대세적인 분위기가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그 재건축 분위기가 좀 더 노후해지거나 어떤 분위기, 바람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이렇게 거주 목적이신 분이 이왕이면 재건축 될 거니까 좀 사야지. 대지 지분도 크고 플러스 알파 추가 분담금 얼마로 이렇게 낼 것 같으면은 내한테는 좀 이득이 될 것 같은 분위기로 조금 더 몰아쓰게 된다면 그때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고 빠져나오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현실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서 유리해질 거는 별로 없어요. 아까 얘기한 투자된 금액 대비해서 나중에 얻어내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일단은 사놓으셨고 또 일단은 1년이 지나야 양도세 중간은 피해가고 그런 상태에서 분위기가 지금처럼 좀 자체적인 분위기가 좀 몰아갈 수 있다면 그 타이밍을 반드시 한 번은 올 거예요. 네네. 그때를 놓치지 말고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인 관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장기적으로 가봐야 득될 거는 크게는 없습니다. 네,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심리에서 심리로 이전이 될 때 지금도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조금 선행해서 구입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조금 후행해서 구입을 하신 분은 추격 매수거든요. 그런 추격 매수도 똑같은 심리에서 좀 더 기대감이 섞인 부분으로 나왔을 때 그때 매도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재건축으로 가기에는 너무 멀게 느껴져요. 그러면 이제 바람 투자가 아니라 현실 투자가 됩니다. 네. 그때는 제 매도를 하고 싶어도 한때 바람 불고 나서 꺾어지는 부분, 더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도 또 있다는 거예요. 네. 명심하셔서 좀 분위기 반전됐을 때 그때를 네, 네. 노리고 꼭 빠져나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남양주시의 이 재건축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과 관련해서 고민 상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02797-0300, 02797-0300번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아니고요. 이 문자로 온 상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자 함께 보겠습니다. 성수전략 정비구역 빌라와 구역 외 신축 빌라 중에서 어느 것이 투자 가치가 높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일단은 뭐 성수동 쪽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투자 가치가 높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신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차익형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다면 좋았을 텐데요. 일단은 성수전략정비구역 그리고 구역 외 이렇게 두 군데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대표님 어떤가요? 우리 아나운서께서는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지 제가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네.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이렇게 그 압구정 건너편에 서울숲 옆에 이렇게 배치한 요 구역이 성수 전략 정비 구역입니다. 네. 일단 이쪽에 위치한 한남 뉴타운과 함께 그야말로 나중에 아파트가 되어진다면 굉장히 유망할 곳이에요. 네, 자, 그런데 성수 전략 정비 구역 안에 있는 빌라는 일단 개발이 될 곳, 재개발 구역 아니죠. 네. 근데
그 근처에 놓인 어떤 그 신축 빌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개발 예정지가 되겠죠. 네. 예. 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우리? 저는 네. 개발 예정지로 볼 것 같은데요. 개발 예정지로 갈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 아나운서께서 생각했던 부분들이 글쎄 이 방송을 계속해서 이렇게 같이 해서 그런지 전망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지금 개발 예정지에 놓고 봤다는 것은 제 의견하고 맞습니다. 네. 예, 저도 마찬가지 개발이 되는 쪽에 빌라를 사는 것보다는 개발이 앞으로 될 곳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고 갔을 때 여러 측면에서 효과가 더 크다라는 네네. 부분이 있어요. 자, 한번 따져보죠. 개발될 곳은 내가 이런 빌라를 살 경우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반 빌라 시세보다는 굉장히 높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대지 지분에 몇 평 이런 빌라가 있다면 대체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한 2억 중반이나 네. 정도가 간다라고 한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4억 정도 이상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프리미엄이 존재해 있는 그렇죠. 이런 부분인데 네. 이 개발지 같은 경우에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조합원이 됐기 때문에 일반 분양보다는 그 낮은 금액으로 이제 조합 분양을 받는 거에 대한 이득이 있을 건데 네. 문제는 이제 중간에 관리 처분이 됐을 때 관리 처분의 평가액이 얼마나 나오냐가 관심사가 되죠. 근데 관리 처분 됐을 때 평가를 딱 받아 보니까 4억으로 내가 샀는데 결국은 한 2억 5천으로 평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조합 분양 금액이 일반 분양분보다 싸다고 손 치더라도요. 기본적으로 내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과도하게 잡혀지는 거예요. 즉 피를 이미 1억 5천을 내가 내고 사놓은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이미 일반 분양분에 비해서 1억 5천 차이가 만약에 안 난다면 결국은 과도하게 일반 분양분보다도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사놓은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실입주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라면 지금 투자되는 그런 방식보다도요. 향후에 관리 처분 됐을 때 그 이후에 거주 겸 또 투자 겸이라는 측면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맞지 않겠느냐. 제가 이 지역이 재개발이 된다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하지만 시기적으로는 조금 불리한 점이 많다. 또 상대적으로 아까 개발 예정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이 개발지가 가격이 오르는 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가는 건요. 이쪽 지역이 구역 지정이 되거나 뭔가 이슈가 생겨났을 때 그때 투자자들의 밀림에 의해서 밀려오면서 굉장히 금액이 급상승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일단 이곳이 크고 작게 계속해서 개발에 대한 예정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부분. 또 이쪽 같은 경우 이 분당선이요. 이 강남을 관통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분당선을 이용하는 실수요자들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또 서울 숲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거주 요건 상으로는 굉장히 좀 우수하거든요. 또 여기 트리마즈 아파트라든지 네. 여기 갤러리아 포레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갤러리 아파트 경우는 평형이 70평 이상이고 대형 평형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촌 아파트로 자리 잡히게 됐을 때 이 주변 환경이 좋아지다라는 걸 누구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수동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 아파트가 들었으면 좋아지겠지만 이 주변에 대한 부분까지도 굉장히 영향을 좋게 받을 겁니다. 그래서 개발에 대한 여지 때문에 이주 수요도 몰려들게 이주 수요가 이제 생겨난다면은 네. 이 근처에 있는 어떤 빌라들이 오히려 더 뜨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장점들을 잘 고려를 해본다면 또 이런 만약 신축 빌라가 있다라면 전세 비율이 워낙 세기 때문에요. 투자되는 금액도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투자되는 금액 대비해서 나중에 이익을 보는 어떤 효과성을 따진다면 성수 전략정비구역 내부보다는 이 바깥에 위치한 곳이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성수동 지역에 대해서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참 전화가 많이 걸려왔는데요. 다 일일이 상담 못 해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윤원 대표님이 또 그만큼 굉장히 또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세미나에서도 이렇게 상담 다 해주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미나에 오신 분들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제가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알려드리는 제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네. 사실은. 뭔가
고민이 있고 나중에 부동산을 통해서 재테크를 잘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다 한결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러분 오신 분들이 다 부자가 되게끔 길잡이 역할을 하는 네, 거니까요. 네, 네. 충분히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상담하고 또 여러 가지를 좀 같이 이제 호흡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될 거를 네. 통해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세미나 꼭 한번 참석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